네, 쌤 시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단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지는 모습이죠.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 제재가 만들어졌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빅테크주 실적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질주를 해주는 모양새고요. 시장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5월은 4월보다는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그리고, 미국의 그 AI 칩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들이 하락했지만, 하락은 곧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고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역시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과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 실적 호전이 결국에는 기술주 상승을 보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분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은 매수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강조드렸어요. 하지만 그 2년을 보면 오늘은 이제 실적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엔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굉장히 급증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또다시 이제 시장의 지수에 변동성을 가져올 요인인데 경기 불안으로서 미국이 주가 빠지면 우리는 매수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 그것은 결국에는 조기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죠. 대부분 전원합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 부분 때문에 정치 리스크는 급부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먼저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라든가 주식형 수익증권 이런 것들의 자금 유입이 그만큼 시장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장 초반에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매수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최근 바닥을 기록했던 게 4월 16일 52조 9,700억이었어요. 대략적으로는 53조 원 가까이 됐던 게 지금 현재는 57조 5천억 원으로 4조 5천억 가까이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역시도 지난 4월 9일 62조 7천억을 기록했던 것이 지금 67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 5조 원 정도 자금이 유입된 모습이고 아울러서 마켓머니 펀드는 이제 이게 4월 29일 기준으로 발표된 거기 때문에 4월 30일 시점 기준에서 자금이 크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월말은 법인 결제 수요 때문에 자금이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28일과 29일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결국에 증시의 유동성 유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기술주들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여건들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관건은 이제 어제 고가죠. 97,474불을 돌파하지 못한 결국에는 되밀리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채를 보면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111.6을 이탈한다면 미국 다우라든가 나스닥 역시 조정은 보일 수 있다. 조정은 보이는 것은 지금 영구채 강매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증시 주변의 자금 유입과 그다음에 원엔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원엔 환율이 960원 이하로 가면 우리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라든가 증시 주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시에 긍정적인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CDS 프리미엄이죠. 신용부도 위험을 보더라도 한국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대비 지금 약 6% 가까이 빠졌거든요.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일본 대비해서 국내 CDS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지금 시장의 지표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자 미국 시장 역시도 보면 반등은 보여지만 이제 300일 저항을 받고 있고 나스닥 역시도 300일 돌파하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 돌파에 안착하지 못하고 밀리는 국면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300일 돌파 모멘텀은 실적과 금리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시장은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5월달 여건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수익 추구 나서야 되겠고 당분간은 업종 대표주도 하이닉스가 4% 강세를 보였지만 반면에 지수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종 대표주들은 순환매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중소형 섹터들의 시세 탄력이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4월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종목 장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적극적인 수익 추구 오케이 사인 받아봤습니다. 이제 특징 섹터 이야기 해볼 텐데 특징 주로도 보여집니다. 위메이드 급락이에요, 쌤. 가상화폐 이제 위믹스를 발행을 했었죠. 다시 한번 재차 상장 폐지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가 넘게 위메이드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위메이드 어떤 대응이 맞을지도 말씀 주세요. 이거는 아직도 바닥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낙폭 과대라고 해서 들어가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자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된 부분은 지난해 해킹 보안 문제가 터졌었죠. 해킹 당한 것이 나왔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 이것과 맞물려서 그다음에 이제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의 부정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거래주의 요소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상장 폐지됐다면 자 위메이드라든가 위메이드 플레이드라든가 지금 코인을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 을 개발하는 그러한 것들의 전략이 차질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회사 측에서는 뭐 해외에 재상장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 신뢰를 잃은 그러한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개발했던 게임과는 다른 섹터로 개발해야 될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비용 증가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그룹들은 당분간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보유하셨던 분이라면 차를 도려내는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금 확보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메이드 말씀 주셨습니다. 아직도 바닥을 찾은 건 아니라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좀 어느 정도 챙기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나머지 특징 섹터들 가볼게요. 어디 보셨나요? 오늘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을 했어요. 뭐 형지그룹들 오늘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여줬고요. 하지만 보면 오늘 관련주들이 개파락해서 오늘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시켰거든요. 형제그룹도 마찬가지고 상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오리엔트 전공 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왔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는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그렇다면 이제 대선 전까지 뭐 지금
대법원의 서류가 고등법원 넘어갔다는 기사도 있지만 결국에 대선 전까지 이 부분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견해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바닥이 잡힌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 지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주인 일정실업이라든가 아이스크림 애들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가격 변동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인물 관련주들은 가급적 접근하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CATL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했다. 그래서 CATL에 장비와 부품을 납품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대부 마그네틱이라든가 그다음에 메가터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조일알미늄 그다음에 나인테크 그다음에 WCP 자 이런 것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46파이 시리즈와 그다음에 전고체 시리즈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될 수 있었겠고 그다음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인벤티지랩이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관련주도 인벤티지랩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이라든가 관련주들도 오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인벤티지랩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역시도 단기간은 테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급등한 것이 부담스럽다면 인벤티지랩 대신에 관련 대봉 LS라든가 그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블루엠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 보아야 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시장 어떤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도 시장에는 굉장히 좀 투자할 여건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먼저 화요일, 유럽 시간으로 화요일이면 국내 시간으로 수요일이 되겠죠. 유럽 최대, 전력 반도체 전시회가 있어요. 전력 반도체 관련 최근에서 시장에서 부각됐던 부분이 에이프로라든가 EST라든가 시지트로닉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유럽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은 목요일이 되겠죠. 유럽 간악회가 있어요. 그러면 간암 치료제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메쉬나 메쉬 관련 주들이 한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간 관련주들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날 국제 자기공명의학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딥노이드가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MRI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압축해서 본다면 전력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관련주, 간 치료제 관련주 요거를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들 챙겨봤습니다. 이제 다녀쌤의 종목을 받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유럽 간악회 관련해서 박셀바이오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박셀바이오는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거 보면 4월 22일 같은 경우는 간암 대상 NK 치료제 원천 특허 등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상한가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28일 같은 경우는 자기골수 유래세포 처리 시설 식약처 인가 이 부분 때문에 28일 날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오전이 되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간 치료 관련, NK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9,300원부터 현재가까지 일단 매수하자. 그리고 손절은 9,800원 이탈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9,300원부터 현재가까지 매수하고 8,800원 이탈 손절 기준 잡으시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1차로 12,500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 간학회 관련해서 박셀바이오 받았습니다. 박셀바이오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S 가볼 텐데요. 오늘 잘 간 종목들 많습니다. 한화시스템부터 봐주세요. 자, 한화시스템이 오늘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유지가 된 채 끝이 났거든요. 지금 자리 전략 어떻게 볼까요? 하나시스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1차로 봤을 때는 43,000원 여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신고가를 도전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도전을 하면 우리 한번 43,550원을 돌파해서 한번 45,000원까지 한번 보고 45,000원에서 뭐 이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목표가를 한번 높이는 방향으로 볼 거기 때문에 43,500원에서 45,000원까지 목표가 유지해 보겠습니다. 네, 43,500원, 45,000원 목표가 한화시스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했던 종목 SPL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수요일에 받았던 종목, 그러니까 딱 1거래일 만에 수익이 강하게 났는데요. 오늘 장중에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자리는 여전히 홀딩이겠죠? 일단 지금 자리는 매수 가능 자리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없는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수소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큰 이슈들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대차가 수소 투자를 확대하는 원년으로 삼고 있고, 도요타 자동차 역시도 수소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요. 그러면서 수소차가 국내 7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수소차 관련 인프라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소차 확대가 제한적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데 예산과 R&D 투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지금 실적 이런 것들이 발행하면서 실적들을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흑자 전환의 원년인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 원년이고 내년도 3년 동안 흑자가 유지돼요. 물론 흑자 규모가 크진 않은 그러한 국면이지만 여기서 보면은 SPL셀을 비롯해서 수소 섹터들은 이미 낙폭과대 바닥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SPL셀 같은 경우 우리는 12,000원에서 12,500원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하고 한번 여기 돌파 만약에 12,580원 이상 갔다가 결국에 300일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거기서는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14,000원, 15,000원까지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12,000원에서 12,500원을 1차 목표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분 좋게 SPL셀까지 AS 해봤습니다. 다냐쌤과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